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그림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어제 증시에 있었던 이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시장이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루머이긴 했습니다만 가장 큰 이슈는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관련해서 그 비율을 줄일 것이다 라는 루머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소위 레버리지 투자, 신용융자라든가 주식담보대출에 이용한 투자 규모가 1년 사이에 매우 크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과연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 개인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레버리지 투자, 빚내서 투자하는 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빨리 수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서요, 주식 투자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고정관념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에 실패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깡통계좌라는 단어가 있죠. 깡통계좌. 자, 지금은 그냥 당연히 쓰이는 그 주식 용어입니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 깡통계좌 정리 사태 때 본격적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80년대, 1980년 중반에서 1989년까지 한국 증시가 엄청난 도약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60포인트 부근에서 100포인트대 부근에서 1000포인트대까지 거의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10배 가까이 단 몇 년 만에 올라갔다 보니까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가 당연시 되었습니다. 자, 그 시절에는요, 약간 조정장이 오더라도 다시 강세장이 찾아오다 보니까 신용 레버리지로 풀로 투자를 하더라도 잠깐 조정이 왔다 한들 요즘 얘기로 존버하면 다시 올라가고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융자를 당연시 했었고, 문제는 잠깐 이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증거금 이하로 평가금액이 하락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용인해 줬습니다. 문제는 1990년이었습니다. 자, 1990년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요, 자, 이 주식을 다 팔아도 신용융자금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소위 깡통계좌가 속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1990년 10월에 악성계좌, 깡통계좌를 일시에 정리하는 깡통계좌 정리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까지는 화려한 장세로 좋았지만 90년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깡통계좌 정리로 해서 확실히 손실이 확정된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당시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서요, 한 몇 집은 상투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 패가망신 지름길이다 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2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사용 빈도가 덜합니다만, 자, 미수거래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당연시 되었습니다. 2, 3일 안에 갚아야 되긴 합니다만 최대 5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수 거래가 당연시 되었어요. 특히 하이닉스, 대단했습니다. 하루에 수억 주씩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성지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풀로 5배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0%만 하락해도요 평가 금액이 반토막 납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이때 당시 2000년 초반 당시 투자금이 적었던 사람들이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오는데 그때 당시 많이 사용했던 게 카드빚이었습니다. 카드빚, 빚이죠. 레버리지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미수 레버리지를 쓴다? 레버리지의 레버리지는 극단적인 레버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초 당시 신용카드 대란의 하나의 원인으로, 자,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가 하나의 큰 원인으로 분석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2017년 제약 헬스케어에 몰린 레버리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레버리지 투자, 지금은 이제 미수 거래는 제도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레버리지 투자는 어렵습니다만, 신용융자라든가 주식 관련 담보대출 등 해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지금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자리가 잡혀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요 레버리지 금액이 폭증하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14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신용융자 잔고 추이인데요. 자, 이 파란색 선은 전체 시장, 그리고 빨간색 선은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초록색 선이 코스닥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신용융자 금액이 폭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 때 종합주가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들이 폭등하면서 그때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이에요. 자, 요때는 좋았죠. 신용융자를 써서 레버리지를 쓴 것만큼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더 크게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 이 주식시장이 올해 1월 말부터 해서 제약바이오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상승할 땐 좋지만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 신용융자 매물이 악성 매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마진콜, 강제 청산이 발생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가격이 하락하니까 또 마진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져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그러한 모습이 발생될 조짐이 많았었는데 이게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모처럼 그런 분위기가 어제 나타나면서 시장에 악성 매물이 쏟아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 아무리 훌륭한 투자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를 쓰게 되면은 그냥 복불복 도박이 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한 20%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2배를 쓰게 될 경우에는, 자, 자기 돈의 2배를 사용하는 투자, 빚을 이제 그만큼 가져와서 전체 투자금을 2배로 늘린 레버리지 투자를 할 경우 10%만 하락해도 2배 손실 폭이 되기 때문에 20%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한 25% 정도 하락하게 되면요, 아마 그 전부터 마진콜 나가겠습니다만 벌써 계좌에 평가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심리적 패닉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요런 상황에서 자, 투자자들이 이겨낼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저 복불복의 도박 상태일 뿐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투자 전략이라도 작은 손실폭에도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강제 마진콜이 되게 되죠. 강제 청산. 그래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엄청난 큰 낭패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보셨다시피 코스닥 시장에선 지금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지금 레버리지 물량이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 특정 업종과 테마에 급증한 신용융자 잔고 주식담보대출, 우리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도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급증한 신용융자 물량, 상승할 땐 좋지만 시장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 계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을 이용한 투자, 최대한 개인 투자자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좋아하기,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 위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